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벌써 과학기술지문 12번째입니다. 이제 올해 수능 특강 과학기술 지문을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서툰 영상을 끝까지 봐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막막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가 보기로 해요. 아직 끝이 안 보일지라도 곧 나가는 출구의 빛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은요, 과학기술 10인데요. 자, 지문을 오늘 살펴보니까 이렇게 보통의 지문과는 다르게 가, 나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가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읽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해 놓는데요. 지문에 가나다라가 있다는 것은 문제에 그렇게 생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를 보면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가나다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문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읽지 말고 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가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선생님 하는 것을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각종 전자기기들을 두루마르기처럼 휘게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전자기기들을 옷처럼 입을 수 있게 만들거나 신체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벌써 이런 것들 많이 보여요. 그죠? 웨어러블. 그 다음에 뭐 요즘 삼성에서 나온 폴더폰 같은 거 접는 거 액정이 다 접히고 있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유연 신축 전야 분야가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으며,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유연 신축 전자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의 개발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 소자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호흡이나 맥박 같은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관절 운동 같은 큰 동작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자는 착용자의 신체 표면인 피부에 밀착되어 동작에 따른 신체 피부의 신축, 즉 길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 그러므로 다음에 소자가 해야 될 일이 피부에 밀착해서 길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대요. 호흡에 따른 맥박이나 삼킴에 따른 목젖 운동 등은 피부가 10% 정도 늘어난대요. 하지만 관절 운동에 의해서는 피부가 65%까지 늘어나요. 따라서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는 최대 65%까지의 신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장 센서. 자, 가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를 읽고 그 다음 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의 기능을 구현해 주는 인장 센서를 화제에 제시하고 있다. 딱 맞네요. 그죠? 이렇게 가를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를 읽어야 되겠어요. 그죠? 센서는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여 대상의 물리량을 계측해주는 장치고, 인장 센서는 신체의 피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해주는 기기다. 이때 그 신축의 정도는, 자, 요걸 재는가 봐요. 전기 저항의 변화나 전기 용량의 변화를 재가지고 알 수 있나 봐요. 먼저 전기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는, 자, A형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는 전기 저항의 변화를 재는 기계인가 봐.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 저항의 인장 센서는 투명 고무처럼 신축 있는 지지체,
여러 개의 나노선, 그물 모양으로 붙어 있고, 나노선들은 전도체고 지지체는 부도체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나노선들을 통해 흐르게 되고 이때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신체에 부착된 지지체가 특정 방향으로 늘어나면 나노선들이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또 지지체의 길이가 줄어들면 또 틈새가 줄어들어 저항은 다시 작아지는. 그래서 이 저항값의 변화를 보면 신축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게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다. 결국 나에는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의 원리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또 바로 가서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센서의 기본이므로 자극 크기 대비 반응의 정도인 감도, 자, 감도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센서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감도가 좋은 거 좋은 기계, 감도가 낮은 건 나쁜 기계, 이런 건가 봐요. 그죠? 인장 센서에서는 변형 정도에 따른 전기적 신호 변화가 감도에 해당한다.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의 경우 센서의 외력이 가해져서 최초 길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늘어난다고 할 때, 또 변형 정도는 이만큼, 또 최초 저항이 이만큼인데 요만큼 늘어난다면, 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네. 그죠? 감도는 어떻게 구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봐야 되죠. 다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의 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설명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감도를 잴 수 있는가? 감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했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죠. 그럼 벌써 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걸 미리 다 읽고 풀면은 우리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 답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감도 외에도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자, 감도도 있지만 선형성, 응답 속도, 내구성을 돌 수 있대요. 특정 힘이 가해졌을 때의 센서의 반응이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값을 가져야 감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길이 변화에 대해서 측정되는 값의 변화가 정비례하는 것이 유리하대요. 이렇게 정비례하는 직선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 이거를 선형성이라고 하고요. 또 응답 속도는 시간인데요. 이 값은 작을수록, 그렇죠. 빨리빨리 대답하는 게 좋지. 우리도 컴퓨터 엄청 느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구성은 얼마나 오랜 반복적 신축 이후까지도 센서가 최초 신축 시 나타냈던 신호값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는가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계속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때 그 처음 길이로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기구다. 그죠? 그게 내구성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인장 센서의 성능 판단 요소인 선형성, 응답 속도, 내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죠? 자, 마지막 문단.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와 달리 그림에서 부도체인 지지체 위아래, 아까는 위에만 나노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아래에 나노선을 배치하게 되면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데, 이때 지지체는 나노선을 지지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양과 음의 전하가 각각 전도체에 저장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센서가 인장됨에 따라 위아래에 배치된 두 전도체에 저장된 전기 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 이하가 뭐다? B.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라고 한다. 여기서 측정하는 전기 용량은 단위 전압당 물체가 저장하는 전하의 양을 말하는데, 이는 전극 면적에 비례하고 전극 사이 거리에 반비례해요. 만약에 전압을 걸어준 상태에서 센서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나노선의 총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신축성을 지닌 지지체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두 전극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거리가 줄어들면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 양은 많아지겠죠. 이 순간 전기 용량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지지체의 길이가 변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감도는 전기 용량 변화율 대비 지지체의 길이 변화율로 정의되며 인장 센서의 일반적인 성능을 판단하는 요소들은 앞에 거하고 동일하다. 자, 마지막 라까지 판단해 줘야 되겠어요. 그죠?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의 구조와 딱 맞아요.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본문은 다 읽었는데요.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글은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었죠. 가는요. 일단 요즘 유연 신축 전자 분야. 특히 신체 부착형 건강관리 소자. 이걸 재기 위해서 인장 센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는 게 가였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첫 번째 인장 센서 전기 뭐였죠? 저항형. 첫 번째 거는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얘는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한댔죠. 전기 저항의 변화. 그죠? 자, 얘는 지지체가 늘어나면. 자,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지지체는 뭐 이런 판때기 같이 생긴 얘가 지지체고, 얘는 얇은 투명 고무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딱 붙이나 봐.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고 했고요. 요 위에 이런 나노선이 그물 모양으로 있다고 했어요. 얘는 전도체. 전기가 통해요. 자, 그러면 얘를 몸에 딱 부착해 가지고 얘가 찍 고무판이라고 했으니까 늘어나면 그 위에 있던 나노선이 균열이 생긴댔어요. 찌지직 갈라지는 거지. 그러면 저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저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측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에는 센서의 감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도는 뭐분의 뭐였죠? 길이 변화율 분의 저항의 변화율. 자, 이렇게 하면 감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감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선형성, 그 다음에 반응 속도, 내구성, 응답 속도라고 했다. 그죠? 응답 속도. 요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선형성은 정비례하는 게 더 유리하라고 했고요. 속도는 느릴수록 작을수록 좋다. 빨리빨리 대답해야 되죠. 내구성은 처음 값으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네요. 마지막 문단 마는요. 자, B형. 아까 여기 A의 저항형 인장 센서였는데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전기 용량형. 인장 센서. 얘는 전기 용량의 변화를 측정한 데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이렇게 지지체가 있으면 얘가 지지체. 아까는 위에만 나노선이 있었는데 이번엔 요 밑에도 나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노선.
이렇게 돼 있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지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늘어나면 이게 지지체가 두께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져요. 두 개 사이가. 그래서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그 다음에 용량은 반비례는 됐으니까 용량이 커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측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문의 내용은 대충 뭐 요 정도에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가볼까요?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신형 수화 통력 장갑. 손에 밀착될 수 있도록 고무 재질로 만들었고, 자, 이걸 수화를 하면 컴퓨터에 나와서 번역을 해준대요. 자, 근데 얘는 아까 우리 첫 번째 A형이었죠. 전기 저항형 인장 센서를 쓰고 있네요. 자, 아래 그래프는 장갑을 끼고 오른손 검지를 두 단계로 걸쳐 완전히 구부렸다가 한 번에 완전히 펴는 동작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 그 손가락의 가장 아랫마디 중에서 손등과 이어진 바깥쪽 면에 부착된 인장 센서가 측정한 저항 변화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손가락을 완전히 폈을 때 해당 센서는 2cm고 완전히 구부리면 2.5cm. 0.5 늘어났네. 그죠? 그럼 얘는 한 25% 늘어났죠? 최초 저항값은 4ohm이에요. 자, 그래프를 잠깐 보면 지금 어느 부분이 구부린 건지 편 건지를 구별을 일단 해야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펴고 있다가 여기 꼭지점이 완벽하게 구부린 거고 다시 펴고 구부리고 이런 모양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요. 1번 C 상태와 F 상태에서 해당 센서가 측정한 저항값은 자, 여기 C와 F는 0.8이에요. 그죠? 처음이 4ohm이라고 했잖아요. 4 곱하기 0.8이니까 10분의 8은 3.2죠. 그럼 변화율이 3.2니까 원래 4였잖아요. 7.2 맞네요. 그 다음에 EF 상태. EF 동일한 전도체에 발생한 균열 정도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저항이 변한 거 아닙니까? 높이가 다르잖아요. 0.8이고 0.5니까. 해당 센서의 선형성이 매우 높다고 할 때 B하고 E 덜 구부린 거. 요 아래쪽에 올수록 편 거 아니에요. 덜 구부린. 얘가 덜 구부려. 틀렸네. 그죠? 바뀌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전기 신호로부터 감도를 구하려면 0.8을 자, 우리 아까 감도 구하는 공식 봤었잖아요. 길이 변화율 분의 저항 변화율이에요. 길이 변화율 분의 저항. 그죠? 길이 변화율 분의 저항 변화율이라고 생각하고 저항 변화율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0.8. 그 다음에 길이 변화율 아까 선생님이 25% 정도 보냈다고 했죠. 0.5 길어놨으니까. 그죠? 처음이 2cm였고 0.5 늘어났으니까 25% 0.25. 감도는 딱 이렇게 구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맞는 것 같다. 그죠? 아까 나눠야겠군. 맞아요. 해당 센서로 맥박에 의한 피부 길이 변화를 측정할 때의 전압값이 변하는 정도는 A 상태에서 C 상태로 바뀔 때의 정도.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까 여기는 25% 변했다고 했잖아요. 맥박은 우리 1분단에 몇 프로 변한대? 10% 정도 변한다 했어요. 1분단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10% 정도 늘어난다 있죠. 맥박이나. 그죠? 그래서
다시 10%는 25%보다 작네. 오, 맞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신체 부착력 인장 센서 가나는 모두 요번에는 전기 용량형 아까 B였죠. 그거래요. 두 센서의 감도나 선형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고 응답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가는 0.07 나는 0.3 어느 뇌가 더 좋은 겁니까? 빨빨 대답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했죠. 얘가 훨씬 좋은 거네. 같은 조건에서 각기 10만 번씩 신축 테스트를 마쳤더니 나와 달리 가가 신축 시 두 전도체에 저장된 전하의 양이 변화하는 정도가 최초 신축 동일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아까도 가가 더 좋은 거였는데. 그러므로 나보다 가가 훨씬 더 좋은 기계예요. 그죠? 1번 인장 센서로서의 성능은 아닌데? 그죠? 가와 나가 신축할 때 지지체의 두께와 달리 면적의 값은 안 변하고 두께가 변해서 아까 반비례한다는 얘기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거꾸로 됐네. 그죠? 샌드위치 구조인데 지지체가 있고 양쪽에 나노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틀렸고 가와 달리 나는 신축 과정에서 지지체의 길이와 두께가 서로 정비례하여 변한다. 아니 길이가 늘어나면 두께가 더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반비례에 가깝죠. 그죠? 가나 모두 두 전조체에 저장된 전하의 양은 길이가 늘어나기 전에 비해 늘어난 후에 더 얇아지니까 더 많아지죠. 반비례 안 됐으니까.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내구성에 관한 거. 고무줄이 아무리 늘어났다 줄였다 해도 처음 길이로 잘 돌아가는 거. 그게 내구성 좋은 거라고 했는데, 지지체의 길이가 늘어날 때 나노선의 균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균열 발생하는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구성이 점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내려가겠죠. 안 좋아. 지지체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 때마다 나노선 균열의 틈새가 다시 잘 좁혀지면 이 좋은 거잖아. A의 내구성이 좋을 것이다. 맞아. 외부의 힘을 제거한 상태 지지체의 넓이가 반복적 신축 결과로 크게 증가할수록 아니 그게 길이가 크게 증가하면 안 되고 원래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건 안 좋은 거죠. 내구성은 낮을 것이다. 맞네. 지지체의 길이가 늘어나기 이전 단계에서 나노선에 큰 전압을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전혀 없어서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그래서 답은 얘랑 얘랑이네요. 자, 오늘도 어려운 지문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